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밝혔는데요.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윤 당선인이 어제 용산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하고 설명까지 했는데요.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청와대에서 이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고 또 당선인이 얘기했던 예비비 상정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어렵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청와대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방의 간사기 때문에요. 이거를 물으시는 언론들도 많으셨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전할 때에 안보 공백을 우려를 하시는데, 예.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어떠한 유의, 어떠한, 성향의 안보 공백이 우려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든 뭐든 다 지금, 우리가 감시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집무실 이전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하방카에서든 어디든 다 지금 감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이전하는 과정에 정보통신망도 이제 같이 분산이 되고 지금 내부통신망이 또 원격으로 연결이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해킹 우려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던데요. 그러면 다른 이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미 국방부 용산 기지 내에 모든 센터들이 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거기 더 추가할 게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청와대 이제 어쨌든 지금 하참이나 국방부가 이제 하참이 일단 국방부 청사 쪽으로 국방부가 이제 합참 청사로 일단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합참이 다시 남태령 쪽으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그건 한 1, 2년 정도 걸릴 거고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순조롭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리고 지금 용산 청사 내에 각급 예하 부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하 부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대로 지금 있는 거고요. 네. 합참을 지을 때 4, 5개의 여유층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군 작전과 관련이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를 정권 인수하는 쪽에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네. 오늘 청와대에서 지적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또 위기관리센터 이전 얘기도 있던데요. 위기관리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합참이든 청와대든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뭐 별도의 새로 건축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국가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내놓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협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군 전문가들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의 지금 뉴스로 나와 있는 얘기들은 이제 대충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어쨌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거에 문제가 없고요. 또 예. 저희가 검토한 것도 다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전 비용 문제를 잠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청와대를 지금 용산 집무실로 옮기는 비용이 어제 윤 당선인이 말씀하신 것이 496억 원이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뭐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만은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200억이 지금 또 추가로 뉴스로 나왔네요. 아무래도 496억 원보다는 더 들어가는 거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합참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저희 이번에 TF팀에서 예. 이사하는 데는 496억이 들어가고 예. 합참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원래 합참이 왜 용산으로 들어왔느냐. 한미연합사가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때문에 합참이 용산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한미연합사가 지금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원래 자리가 남태령이기 때문에 합참이 그쪽으로 가는 거를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그렇게 잡혀져 있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 빌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600명 수용할 수 있는 건물 짓는 비용을 네. 저희 팀에서 1,200억 정도 추정을 해놓은 것이지 지금 이 정부가 내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추정을 TF팀에서 추정을 해놓은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600~7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피스 빌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동하는 거에서는 496억이 맞고요. 예. 향후 1년 내지 2년 뒤에 합참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에 오피스를 짓는데 1,200억의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 짓는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오피스 빌딩입니다. 오피스. 이미 다른 시설은 다 기존 인프라는 다 돼 있고요.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1조 원 이상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방부에서 이전 비용이 5천억이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 거 다 공개해서 그러면 공개 토론을 하십시다고 저 제안을 했거든요. 하자고. 네. 지금 국민을 그렇게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방부 내에 용산 기지 내에 이번에는 공간 조정을 통해서 나오는 비용이 496억이에요. 새로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합참을 새로 지었었을 때 네, 건물을 지을 때. 예. 전에 지금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지을 때 비용이 2,200억이었어요. 예. 이걸 이동하면 2,200억 들어간다. 국방부를 또 새로 이동한다고 한다면 옛날에 들어갔던 비용이 2,200억이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1조를 넘는 돈이 나온다 얘기를 했는데 건물 짓는 게 없습니다. 건물 그 단지 내에 있는 건물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간 조정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 비용이 없는 거죠. 단지 합참이 남태령으로 가게 되면 그때 오피스 빌딩이 좀 져야 되니까 그 비용이 약 한 1,200억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놓은 것이지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1조 넘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한번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 그럼 합참은 남태령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 국방부는 지금 청사만 그 경내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합참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요. 합참 자리로 들어가고요? 예, 합참이 원래 이 건물을 지을 때 4, 5계층을 더 여유 있게 져놨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합참의 건물로 한 500~600명이 가고 나머지 분들은 옆에 있는 건물들로 공간 조정을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추가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은 합참 건물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합참 건물도 1, 2년 뒤에 짓게 되겠지요. 지금 당장 지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496억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윤 당선인이 업무를 보기까지 집무실을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496억 원이다. 예,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은 용산 주변에 각종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 스톱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3.7km의 군사 시설 구역으로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선 조정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을 신청했거나 기존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 다 유효하고요. 더 추가적으로 제한한다든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8.4km를
원으로 했었을 때 이 비행 금지 구역이 이제 해제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 네. 바로 종로 같은 데에 고도 제한 같은 경우 풀리고 그래서 상권이 살아나고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등산이든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496억의 비용보다 엄청난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들께서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정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개발 제한 지역이 지금 이미 용산이 국방부 주변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 지역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3.7km에 대해서 예. 그게 그렇게 군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용산에 국방부 청사 주변으로 재개발 그 지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재개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전혀 이제 3.7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3.7km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재개발 승인이 났거나 앞으로 할 거 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이 이미 군사시설로 지정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승인이 났으면요. 그 상태 그대로 유효하게 하고 그 어떤 강화되는 조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적인 규제, 행정 규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뭐 용산의 주한 미군 기지가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지면은 공원으로 대부분이 개발이 되지만은 일부는 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게 300만 평방미터거든요. 약 100만 평인데 그게 27년까지 받게 되어 있고요. 올해 약 30만 평방미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선 임시적으로 공원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아파트 서울에 이제 부족한 아파트 공급 때문에 추가로 아파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용산 공원도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아파트의 계획은 그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확정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데 반대한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공원으로 국민들한테 되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이 다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속보가 있어서 좀 잠시 전해드리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지금 내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결을 당선인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말이죠.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예비비가 상정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차질이 좀 생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비비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해줘야 집행을 하고 쓸 수 있는데 지금 안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상정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없죠. 네. 그렇다면은 5월 10일 취임식 날에 용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업무를 시작하기에는 좀 힘들어졌네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좀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청와대를 들어가 가지고 근무를 시작을 하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30년 동안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는 용산은 빠져 있었거든요. 광화문만 가지고 고민을 했었단 말이지요. 네.
이번에 저희는 1월 달에 공약을 당선인께서 내놓으셨고 2월 달부터 이 부지를 검토를 할 때에 용산이 포함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광화문으로 갔었을 때의 비용이 약 1,000억 가까이 들고 용산으로 올 때에 약 500억 가까이 드는데 용산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 부지를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용산을 우리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들께서 못하셨던 것을 지금 당선인께서 결심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그 공론화를 거치고 그랬으면 시기도 늦고 도저히 안 돼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결단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봤을 때는 갑자기 용산이 튀어나온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 전혀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닙니다. 저희 내부에서 전문가들은 2월부터 검토했었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검토하셨죠. 그렇습니다. 10개 예, 정도 그러니까 했는데 내부에서 검토를 하셨지 국민들이 용산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용산만큼 좋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하방카라든지 모든 군의 인프라, 위기관리센터가 다 작동이 되고 있고요. 정말 그 안에 공간 조정만 하면 대통령 집무실도 훌륭하고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뭐 당선인께서 이제 하시긴 했지만은 그 전에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부터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얘기했지 용산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광화문 계획을 했었지만 우리가 국가의 그 넓은 시각에서 봤었을 때는 용산까지도 한번 포함을 해서 10개 부지를 검토를 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광화문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지하에 벙커가 없고 위기적 상황에 다시 청와대까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가 보니 국민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광화문은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뭐 저희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이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장 효율성이 있고 투자비도 적게 들고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보의 공백이나 또 주민 편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적지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산으로의 이전이 효율적이고 또 국민들에게 뭐 추가적인 부담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